교학 발전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종단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해온 조계종이 올해는 총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역량을 강화해 모든 학인 스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도 고위 관계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한국과 인도 불교 문화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차 증가하며 성장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인성교육개발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프로그램 변화와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팔정도 광장을 연등으로 장엄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대학생 전법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800명 전법을 목표로 적극적인 전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학 발전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종단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해온 조계종이 올해는 총 3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역량을 더 키워 모든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조계종이 종단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장학생 비구 대표 법봉 스님과 비구니 대표 서림 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010년부터 종단의 미래 동향이 될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종단이 조금 더 역량을 좀 키워서 모든 학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갈 작정이고.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스님들의 역할은 늘어나는 데 비해 출가자는 줄어들고 있다며 포교와 전법 교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또 포교를 잘해서 신도들이 많이 늘 수 있고 또 좋은 스님들을 많이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길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학증서를 받은 스님들은 종단 장학금을 바탕으로 전법 도생과 중생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소처럼 무직하게 걸어오다 보니 오늘 이 길에 좀 당도를 한 것 같습니다. 총무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총무원장님의 우시기도 교시기도 하신 전법 도생 약법 중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교육의 장이 스님들한테 더 열리지 않았나 싶고 이 장학금으로 더 열심히 전문적으로 좀 더 공부해서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앞서 장학위원회는 지난 3월 제7기 장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서 2024학년도 종단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국외 2명, 국내 23명, 사찰 승가대학원 11명으로 총 36명입니다. 선발된 종단 장학생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고려해 매 학기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총 268명이며 올해 지급 예정인 장학금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인도 고위 관계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한국과 인도 불교 문화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과 수레쉬 인도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 아시시 하브 인도 국제문화연구센터장이 어제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인도 관계자들은 IBC 국제불교도 연맹과 함께 한국과 불교 교류 협력을 제안하고 진우 스님을 인도에 초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불자들의 활발한 인도 성지 순례에 모디 총리도 영축산 등 불교 성지 관광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화답했습니다.
인도 관계자들은 인도의 한 스님이 지공 화상의 동상을 조성해 통도사에 전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오는 9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종정예야의 작품 전시회를 인도에서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차 증가하며 성장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인성교육개발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프로그램 변화와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교리와 수행법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인성교육에 기여해온 인성교육개발위원회가 활발하고 체계적인 활동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어제 해거 스님을 위원장으로 승가위원 5명과 재가위원 5명, 총 11명을 인성교육개발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명상과 상담, 교육, 예술치료, 자연놀이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또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 그것이 적절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불교계 안에 아주 좋은 인성 개발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인성교육개발위원회는 2012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18개의 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위원회는 청소년 마음 등불 사업으로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교원은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변화와 적극성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또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는 분이 계셔야 돼요. 누가. 그러면 그걸 여기 가지고 와서 내놓고 거기에서 그 모자란 것을 더 보완하고 남는 것을 좀 이게 덜어내고 그래서 조금 더 청소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기도록. 위촉식에 이어 인성교육개발위는 운영 방식과 인성교육개발 프로그램 공모 시행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며 성장기 올바른 인성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성교육개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도 팔정도 광장을 연등으로 장엄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다양한 무대로 지난해보다 축제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승을 구호로 동국대학교 팔정도 광장과 학교 곳곳을 장엄한 연등이 일제히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동국대학교가 지난 17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동국의 사부 대중은 법등을 밝히는 공덕으로 삶의 허물을 매일 참여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인연 있는 모든 생명과 이웃을 위해서 발언합시다. 팔정도 광장에만 1만 800개, 학교 전체로는 1만 5천 개의 연등이 환하게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불교 동아리와 소모임이 잇따라 출범하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캠퍼스 전법 발언이 연등 장엄으로도 표현됐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불교에 좀 더 관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불경 외우는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백상응원단 등 동국대 학생과 상월 비보이단 E8가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자 박수와 환호로 축제 분위기도 절정을 향해 갑니다. 지난해보다 더 활기를 더한 점등식 축제 분위기와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이라는 새로운 경험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Been an amazing cultural experience here. Yes, this was the first time I participated in a Buddhist ceremony, so it was really great.
한바탕 축제 분위기는 각자의 마음의 등불이 될 연등을 들고 탑도리를 하며 회양됐습니다. 전국 사찰과 함께 동국대 사부대중도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축제 분위기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가 인천제가불자연합회와 인천불교 발전시민연합과 함께한 가운데 인천불교 총연합회장 능혜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과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17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능혜스님은 봉축 대탑을 밝힘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에 위안을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며 연합회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인천연합합창단의 산회가 합창과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탑도리를 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17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사업연합회장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 광제사 주지 원행스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영철 신행단체 연합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환성스님은 점등은 갈등과 탐욕의 부정적인 마음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법회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으로 남과 나를 이롭게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세종불교사업연합회는 다음 달 11일 세종중앙공원 일대에서 봉축 법요식과 문화행사를 비롯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낙화법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사업연합회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초구청 광장에서 진행된 봉축탑 점등법회에는 사업연합회장 대성사주지 법안스님을 비롯해 구룡사주지 송윤스님, 수안사주지 진호스님, 신동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서초구 30여 회원 사찰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사업연합회장 법안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되새겨 나를 알고 우리 모두를 알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넘쳐나길 축원했습니다. 서초사업연합회는 서초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에 대학생 전법단이 출범했습니다. 올해 800명 전법을 목표로 적극적인 전법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멋진 퍼포먼스로 출범을 알린 현장,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대학생 전법단이 펼치는 퍼포먼스가 교내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열립니다. 전법단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전법이란 글자에 불교 중흥의 서원을 담았습니다. 지난 16일 동국대 YG 캠퍼스가 대학생 전법단 출범식을 열고 전법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전법단에 속해 있는 단원들은 다른 학생과 다르다. 보면 신뢰가 간다. 종교 이전에 저 사람 참 바른 행동을 한다. 마음이 따뜻하다. 항상 웃고 다닌다. 그래 저 사람이 지향하는 종교는 뭐지? 라고 봤을 때 불교더라. 그래 그래서 나도 불교 가까이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내 정각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유아나 동국대 YG 캠퍼스 총장, 정각원장 초루스님, 불교문화대학장 유진스님 등 불교 동아리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럴 적에 그 부처님 법 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고 어떻게 보여줄 것이고 어떻게 남과 더불어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전법의 시간들은 동국대학교가 생긴 이래로 가장 훌륭한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이날 사범교육학부, 자율전공학부가 신규 불교 동아리를 창단했으며 부산불교문화원 김강호 원장이 대학생 전법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교종립대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불교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출범한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대학생 전법단은 올해 800여 명의 청년 대학생 불자 구성을 목표로 전법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조계종 제4회 불교 달력 공모전에서 김영한 씨가 꽃 삶은 사진으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모전을 주최한 조계종 사업부는 어제 시상식을 열고 김영한 씨에게 금상과 상금 3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은상에는 차정순 씨의 야생화, 동상에 모동신 씨의 연꽃과 안홍범 씨의 인도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사진 부문에서 176명, 그림 부문에 50명, 총 226명의 작가가 지원했습니다. 사업부장 가군스님은 공모전에 참가한 모두가 포교사라며 불교 콘텐츠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선덕사가 문화재청이 선정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대표 브랜드 사업 사찰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전국 10개소 가운데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선덕사의 보멍드르멍 마음의 색이라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2017년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을 시작한 선덕사는 전통산사의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족 체험과 인문학, 제라한 제주 문화 강좌, 미디어 아트와 해설사 동행 프로그램 등으로 지난 한 해 9천여 내 외국인이 방문해 2년 연속 문화재청 우수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덕사는 25년부터 3년 동안 문화재청 지원으로 국가유산으로서 전통산사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남해 용문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하며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3월 4일 남해군 남면 소재, 흥덕, 죽전마을 등 5개 마을을 시작으로 3월 29일까지 740인분의 점심 공양에 이어 4월 한 달 동안 남해군에서 635인분의 공양 대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은 항상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용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이산 탑사가 국민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천지기도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산신제는 주지 진성 스님과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천지공양경, 소지공양, 영산제, 진안군 소외 계층을 위한 공양 및 300석 전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성 스님은 1885년부터 이어온 천지기도를 통해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고청 박재용 작가가 두 번째 개인전 묘법 연화경 170곡병 서예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묘법 연화경 170곡병 발표 서예전에는 5년간 7만여 자를 쓴 대형 서예 작품을 비롯해 반야심경 등이 전시됐습니다. 전시작은 전서와 예서 작품과 함께 불화 작품도 다수 전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부처님 경전을 써온 고청 박재용 서예가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전시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이어갑니다. 4월 19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